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2단원 전자기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자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세 번째 차시로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학에서 공부하는 전기력과 자기력 그리고 역학 시간에 공부했던 뉴턴의 중력은 전부 장의 개념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들을 만들어내는 소스, 원천도 정리할 수 있죠. 이 중에서 전하와 전류는 다른 종류의 소스가 아니라 전하를 띤 물체의 운동을 어떤 좌표계에서 기술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대성 이론 단원에서 좀 더 논의해 볼 겁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는 1821년에 웨르스테드의 실험으로부터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것을 확인한 뒤에 자기장으로 전류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22년에 자신의 노트에 자기는 전기로 변한다는 말을 남겼죠. 이후에 1831년에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전류가 유도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고안했고, 자기장의 변화는 전류를 유도해낸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알아냈습니다. 페러데이는 이 결과를 이용해서 발전기까지 발명해내게 되죠. 전기와 자기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와 자기 사이의 정량적 관계에 대해서 고민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인리 렌츠가 패러데이 실험 이후에 전자기 유도의 연구를 개척하면서 1833년에 렌츠의 법칙을 정립하게 됩니다. 렌츠의 법칙은 폐회로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다면 이 변화의 반대 방향 자기장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법칙입니다. 여기서는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아래 방향을 향하는 자기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자기장이 위쪽을 향하는 건 맞는데 약해지고 있다면 자기장 변화의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 되고 자기장 변화의 반대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고리에는 이런 자기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제 고리에 N극을 가까이 가져오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N극을 가까이 가져오는 동안에는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아래쪽 방향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자기장 변화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 되죠. 그러면 고리 도선에는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의 전류가 유도됩니다. 혹은 이 과정을 고리 도선에서 N극이 접근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N극이 위쪽 방향인 유도 자기장이 생성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이걸 에너지의 관점으로 본다면 자석의 운동 에너지를 줄여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발전기의 원리죠. 그럼 이번에는 N극이 멀어지는 과정을 생각할게요. N극이 멀어지는 동안에는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아래쪽 방향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자기장 변화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고리 도선에는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혹은 이 과정을 고리 도선에서 N극이 멀어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S극이 위쪽 방향인 유도 자기장이 생성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 되고 자석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됩니다. 물론 자석이 정지해 있다면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도 전류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자석의 극을 바꿔서 S극이 고리를 향하도록 하고 S극을 가까이 가져오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S극을 가까이 가져오는 동안에는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자기장 변화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되죠. 그러면 고리 도선에는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의 전류가 유도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고리 도선에서 S극이 접근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S극이 위쪽 방향인 유도 자기장이 생성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S극이 멀어지는 경우에는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자기장 변화의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고리 도선에는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의 전류가 유도되겠죠. 물론 고리 도선에서 S극이 멀어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N극이 위쪽 방향인 유도 자기장이 생성된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 되고 이건 자석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제 패러데이가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검유계로 측정했던 과정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일에 영구자석의 N극을 가져오게 되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방해하게끔 위쪽이 N극이 되도록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쪽 방향이 되겠죠. 우리는 영구자석 대신에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자석을 가져오는 상황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직류 전원을 코일에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으면 회로의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아래쪽이 N극이 되는 전자석이 됩니다. 전류가 없다가 생겼으니까 자기장이 없다가 생긴 거고 이건 검유계 코일의 입장에서 N극이 접근하는 상황과 동일한 거죠. 그러면 앞에서와 동일한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스위치를 열게 되면 위쪽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장이 없어지죠. 그러면 아래쪽 코일의 입장에서는 N극이 멀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가 앞에서와 반대 방향이 되겠죠. 레벨 1에서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결정될 건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만 다룰 거기 때문에 렌츠의 법칙 적용을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구자석을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 자유낙하시켜 볼 건데요. 낙하하는 경로에 코일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코일 없이 자유낙하하는 자석에 비해서 늦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건 자석이 낙하하는 동안에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에너지 관점으로 분석해보면 낙하 거리에 따라서 중력이 한 일만큼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하는데요. 낙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일부가 유도 전류 형태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더 작은 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은 자유낙하하는 자석에 비해서 매 위치에서 속력이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늦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유도 전류가 발생했다는 건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형성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회로의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죠. 또 떨어지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힘을 분석해봐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냥 자유낙하할 때는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G로 등 가속도 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일이 있는 경우에는 N극이 다가오는 동안 코일에 유도된 전류가 자석을 위로 밀어내기 때문에 중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력이 추가로 작용하게 되죠. 따라서 자석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유낙하하는 경우에 비해서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석이 코일을 통과한 후에는 S극이 코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방향의 유도 전류가 다시 발생하게 되죠. 여기서 전류의 방향은 자석이 위쪽으로 떨어질 때랑 반대가 됩니다. 그래야 자기력이 윗방향이 되면서 자석의 운동을 계속 방해하게 될 거니까요. 코일의 입장에서는 자석이 중심을 통과하는 순간에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는 상황이 아니라도 자석 근처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체가 있기만 하면 자석의 움직임에 저항하는 유도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옆에서 보겠습니다. 자석 아래쪽 판에는 N극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유도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자석 위쪽 판에서는 S극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도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됩니다. 정확히는 이런 유도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이야기죠. 이걸 다시 앞에서 보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모양의 유도 전류가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석의 속력은 느려지겠죠. 이렇게 주변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소용돌이 형식으로 유도되는 전류를 와전류 혹은 맴돌이 전류라 부릅니다. 자석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주변 도체판을 잘 배치하면 맴돌이 전류가 생기면서 상당히 좋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이로 드롭이나 롤러코스터와 같은 놀이기구에서도 와전류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속력을 줄이죠. 물론 맴돌이 전류는 상대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이기 때문에 속력을 줄이게 되면 자기력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와전류 브레이크만으로는 완전히 정지시킬 수 없고 마찰력을 이용한 브레이크랑 같이 써야 하죠. 그래도 빠른 물체의 속력을 줄이는 구간에서는 마찰력을 이용한 브레이크보다 훨씬 효용성이 좋습니다.
일렉기타 줄이 만드는 음파를 전기 신호로 만드는 과정 역시 유도 전류를 이용합니다. 일렉기타는 어쿠스틱 기타처럼 울림통이 없는 대신에 픽업 부분이 현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감지하는데요.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스트링 아래 부분에 영구자석과 코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일렉기타의 스트링은 강자성체에 가까운 물질이기 때문에 픽업에 있는 자석에 의해서 자화되죠. 그러면 스트링이 진동하는 것은 자석이 진동하는 효과를 주게 되고, 이 진동은 코일의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게 되죠. 이것으로 현의 진동이 전기 신호로 변환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도 전류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하면 발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발전기의 구조를 간략화시키면 전동기랑 유사한데요. 전동기는 영구자석 사이에 있는 고리도선에 전류를 흘려서 자기력을 얻는 과정을 거치죠. 즉 발전기랑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발전기는 전류를 먼저 흘려주는 게 아니라 영구자석과 고리도선 사이의 상대 운동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둘 중 하나를 회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고리 주변의 자기장이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리의 위쪽이 N극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물론 여기서도 한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교류 전류가 생성되고요. 정류자를 사용하면 직류 전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발전기는 고리도선이나 영구자석을 회전시켜서 유도전류를 얻는 장치이기 때문에 전동기랑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서 영구자석이나 코일에 회전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깥쪽 코일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각 코일에는 이런 자기장을 만드는 유도전류가 발생하게 되죠. 이걸 회로로 잘 구성하면 높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전류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에는 항상 거대한 코일과 코일이나 자석을 회전시킬 수 있는 터빈이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간에 형성된 자기장이 변하면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의 유도전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한다는 건 유도전류가 만드는 유도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의 접근이나 후퇴를 방해하는 방향의 자기력이 작용하도록 형성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개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운동 에너지만큼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인 겁니다. 레벨 1에서는 유도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렌치의 법칙으로 찾는 연습만 하면 되겠습니다. 레벨 2에서는 벡터를 사용해서 정량적인 크기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야 레벨 2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